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진아영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조금 드라마를 현실적으로 보는 타입이라 오인주가 직접 시체까지 받고 원상아가 자신이 죽였음을 사실상 시인한 진아영의 경우 죽었다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아씨들의 작가 정석영님의 인터뷰에서 이 드라마는 조금의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으며 모두가 공감할 현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결말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두 입을 모아 진아영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 오늘 영상은 저도 진아영이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감독님과 정석영 작가님이 진아영 생존에 관해 흘려놓은 복선들을 모조리 찾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유품에서 발견되지 않은 운동화. 8화에서 병원에 입원한 오인주는 구두를 신고 있었으나 진아영의 환영이 등장하고 나서는 운동화로 바뀌어 있었죠. 이 운동화가 진아영 생존의 복선이 되려면 하나의 가설이 필요합니다. 바로 화영과 인주가 구두를 바꿔 신고 스테이크를 썬 날, 이날이 원상아가 짠 판에서 벗어난 오직 진아영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행해진 하루라는 가정하에만 생존의 복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하루마저 원상아가 카메라를 통해 보고 있었다면 이 운동화가 가지는 의미는 원상아가 일부러 해당 운동화를 병원에 가져다 놔 오인주가 진아영을 살아있다고 믿게 만들 물건으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만, 이날의 존재를 원상아가 몰랐다면 운동화가 지닌 의미는 바뀌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원상아가 오인주가 신고 온 브루노 추미노 구두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상아는 인주가 떠나고 가난한 오인주가 어떻게 저 비싼 구두를 가지고 있으며 이내에 수학여행 비용을 내줄 수 있는지 조사하라고 했던 장면이 있었죠. 실장님, 이내네 집 수학여행 보낼 돈도 없어 건너뛰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걔 언니가 엄청 비싼 구두를 신고 와서 현금 7천만 원으로 학비를 내겠대요? 어디서 돈 나올 구석이 있었는지 나 너무 궁금한데? 즉 진아영이 인주와 구두를 바꿨던 하루는 원상아의 설계가 아니었으며, 가난한 인주가 이내 수학여행 비용을 자신이 낸다는 것에 원상아가 의문을 가졌다는 것도 진아영이 인주를 위해 몰래 빼낸 20억의 존재를 이때 당시 원상아는 몰랐다는 것이겠죠. 아마 20억의 존재를 알았다면 해당 구두와 이내의 수학여행 비용이 어디서 났는지 원상아는 궁금해하지 않았을 것이며 조사도 시키지 않았겠죠. 화영과 인주가 만난 이날, 화영은 구두가 부러진 인주에게 처음에는 운동화를 건넸다가 이후 자신이 운동화를 신고 인주에게는 브루노 추미노 구두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20억과 함께 해당 구두를 남겼죠. 때문에 이날 신었던 운동화는 진아영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허나 인주가 유품을 정리하던 날에도 이 운동화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죠. 원상아가 가져간 것일까요? 아니죠. 원상아가 이날 화영과 인주가 만났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 운동화가 인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른다면 원상아가 진아영 집에서 해당 운동화를 챙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다시 8화로 돌아와서 인주가 비몽사몽하고 있을 때 화영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괜찮아. 그러니까 일어나. 빨리 도망쳐. 죽을 힘을 다해서 가. 빨리 아파트로 와라가 아니라 빨리 도망쳐였죠. 그리고 인주 옆에는 구두 대신 운동화가 놓여져 있습니다. 구두를 신고는 빨리 도망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빨리 도망가라는 진아영의 말과 함께 구두 대신 운동화가 놓여져 있다는 것은 해당 장면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진아영의 절뚝거리는 모습, 그리고 옷에 묻은 피 흔적들이 인주를 덮치려던 트럭을 중간에서 막은 이 흰 차의 주인이 진아영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환상이라면 굳이 옷에 피를 묻힐 이유는 없겠죠.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운전석이 반대라는 것도 이 복선에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캐리어마저 진아영의 손짓에 따라 이동했다는 것도 복선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걸리는 점은 흰 차가 맞고 나서 2차 충격을 받은 인주마저도 얼굴이 상처투성이인데, 만약 흰 차에 진아영이 타고 있었다고 가정하기에는 화영의 얼굴이 너무나 깔끔하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허나 연출적으로 봤을 때 화영의 얼굴에 마저 상처가 있다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장면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흰 차에 탄 사람의 정체가 진아영이라고 쉽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시청자들에게 반전을 선사하기 위해 일부러 얼굴에는 상처 없이 연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아영의 얼굴에서 성형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인주가 본 진아영은 환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당 복선은 이 장면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출국 직전 돈을 뽑는 진아영입니다. 그런데 유럽 출국 전날 이 통장 저 통장으로 돈을 돌리더니 갑자기 20억을 현금으로 인출해요. CCTV 속 진아영의 얼굴에서 성형수술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분명 뉴스에 나온 의사는 성형수술을 했다고 말했는데 말이죠. 일주일 뒤에 출국하신다고 해서 진단서까지 써드렸는데 여기서 의심해볼 수 있는 것은 최도일이 진아영의 신분 세탁을 도와줬으며 해당 의사는 최도일이 설계한 신분 세탁 과정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향숙과 진아영 사건의 차이점은 바로 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점이죠. 자, 더해서 화영은 일부러 인주에게 물고기밥을 부탁했습니다. 이를 자신의 시체를 꼭 인주가 발견해야 한다는 설계라고 가정해보면, 화영은 자신이 죽기 전 인주에게 자신의 발목에 있는 타투를 보여줬습니다. 타투의 의미까지 알려주었죠. 그리고 인주가 물고기밥을 주러 화영의 집에 온 날, 인주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시체 발목의 타투였습니다. 해당 타투를 보고 인주는 이미 해당 시체는 화영이라고 각인됐을 겁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을 했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으니 인주는 화영의 유일한 지인으로서 성형한 얼굴보다는 발목의 타투를 보고 해당 시체가 진아영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진아영의 유일한 지인 오인주가 해당 시신은 진아영이 맞다고 진술해버리면 경찰이 따로 조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아영이 맞는지 부검할 이유도 없죠. 단순 자살이니까요. 작가님이 현재까지 화영의 죽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도 아무래도 화영이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를 끝까지 의심하라고 일부러 시청자들에게 화영의 생존 가능성을 열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푸른 난초의 위치. 푸른 난초의 위치 역시 복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석영 작가님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람의 죽음 옆에 항상 푸른 난초가 떨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스토리를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죽은 사건 사고 현장에는 푸른 난초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보배저축은행 원장 조카의 죽음, 오해석의 죽음이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허나 진아영이 죽은 진아영의 방에는 푸른 난초가 떨어져 있지 않고 꽃병에 예쁘게 잘 꽂혀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원상아가 1995년에 자신이 목격한 엄마의 죽음에 대해 연출한 장면도 푸른 난초는 시체 옆에 떨어져 있습니다. 모피 코트마저 똑같이 연출한 원상아인데 왜 푸른 난초는 똑같이 연출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장면들 때문에 원상아의 설계 위에 최도일과 진아영의 설계가 더해졌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의미로 작가님이 일부러 진아영의 푸른 난초를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꽃병에 꽂아둠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힌트를 준 것이죠. 오프닝에 나온 도마뱀꼬리. 자, 끝으로 이 복선은 채널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복선인데요. 오프닝에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왼쪽은 원령가 혹은 세 자매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뜻하고 오른쪽은 세 자매를 도우는 사람들 혹은 긍정적인 의미를 뜻한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듯합니다. 설명하자면 왼쪽의 푸른 난초는 원령가를 대표하는 식물이고 빨간 하이힐은 원상아의 엄마가 죽을 때 신었던 하이힐, 장난감 병정은 원기선 장군이 박재상에게 사준 장난감, 제일 끝에 초상화는 원령가 인형의 집에 나왔던 원상아의 아리아드네 인형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어떨까요? 먼저 앵무새는 고모할머니 오해석을 뜻하고 따뜻한 색의 난초는 인주를 도와줬던 원상우, 그리고 최도일의 사무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난초입니다. 브루노 추미노 구두는 진아영이 인주에게 남긴 선물이죠. 그리고 맨 우측, 이 기다란 것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구독자분 중 한 분이 도마뱀 꼬리 같다고 하더라고요. 도마뱀은 도망칠 때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죠. 현재 진아영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가짜 시체라는 꼬리만 남기고는 실제 본체는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진아영의 존재는 분명 세 자매에게 힘이 되는 존재일 겁니다. 원상아 몰래 20억을 인주에게 선물해준 존재니까요. 꼬리로 보이는 곳에 피가 떨어져 있는데 이도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갔다라는 설정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진아영이 살아있다는 가정하에서 본 저의 내피셜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추측하면서 쓰고 보니 사실 진아영은 살아있다로 스토리가 전개돼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복선들을 미리 많이 뿌려두었네요.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결말이라니, 부디 냉정한 현실 결말이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복한 결말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복선 해석과 뇌피셜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저와 함께 작은 아씨들을 정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회차도 디테일하게 분석하여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좀 더 쉽게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작은 아씨들 다음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힘이 되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은 볼품 없잖아. 꽃이 피면 진짜 공주님이야.